인삼의 고장, 의와 충절의 고장 금산 땅에 와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역사의 현장, 임진왜란 때 의병 700명이 묻힌 곳입니다. 금산의 아침이 밝았습니다. 엄청난 바위길입니다. 시원하게 모두 열려 있습니다. 멋지죠? 최고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명산이 아니어도 볼 것과 이야기의 땅에서 알려주는 김PD의 너만 산이냐 나도 산이다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인삼의 고장, 의와 충절의 고장 금산 땅에 와 있습니다. 저와 함께 들어갈 산은 금산을 지키고 있는 진악산인데요. 산에 들어가기 전에 금산의 역사적 현장 몇 군데를 저와 함께 둘러보고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와 함께 금산 나들이 가시죠. 금산의 진산은 금산 북쪽 가장 끝에 있는 현재 비호산이라고 불리우는 소산입니다. 여지도서에는 진안 마이산에서 뻗어나와 거울에 으뜸되는 산줄기를 이룬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고요. 대동여지도를 보면 금산 바로 위에 소산이 표기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여기는 해남 현감 변흥정이 임진왜란 때 나라를 위해 싸우다가 목숨을 바친 곳이다 라고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금산을 의와 충절의 고장이라고 했잖아요. 그 대표적인 역사의 현장 700의총으로 들어갑니다. 임진왜란 때 의병 700명이 묻힌 곳입니다. 금산에서 임진왜란 때 두 번의 큰 전투가 일어나게 되는데요. 바로 그 유명한 1차, 2차 금산 전투입니다. 2차 전투 때 의병장 조헌과 의승장 이용규의 의병군이 왜군과 맞서 싸운 것이 바로 2차 전투가 되겠습니다. 전쟁이 치러진 장소는 금산의 영곤평이라는 곳인데요. 여지도서에 보면 중봉 조헌이 700명의 의로운 선비와 더불어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곳이다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동해도에 보면 그 기록대로 금산의 진산 소산 북쪽에 영곤평이 표기되어 있습니다. 앞에 보이는 무덤은 의병 700명이 묻혀있는 의총입니다. 여지도서의 기록을 보면 박정향이 의병들의 유골을 수습하여서 전쟁터의 남쪽 언덕, 즉 영곤평이죠. 이곳에다가 무덤을 쓰고 이름을 의총이라 했다 기록을 하고 있고요. 여지도에 보면은 의총이 있고 무덤이 그려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영화 한산을 보면 이런 대사가 나오는데요. 왜군 포로가 이순신 장군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장군, 대체 이 전쟁은 무엇입니까? 장군이 대답합니다. 의와 불의의 싸움이지. 그 의의 편에 서서 불의와 싸워 희생된 의병들의 넋을 이 시간 잠시 기려봅니다. 700의총 아래에 있는 유물 하나 잠시 보고 가겠습니다. 이 비석은 금산전투 때 의병들의 활약을 시문으로 기록해 놓은 순의비가 되겠습니다. 선조 때 세워졌고요. 일제강점기 때 일본인들이 이 비석을 폭파해버리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파편들을 금산 사람들이 간직해 놨다가 나중에 이렇게 복원해 놨습니다. 보시면 곳곳에 금이가 있고 그거를 하나하나 붙여놓은 것이 보입니다. 제2차 금산 전투에 아픔이 담긴 700의총을 뒤로하고 이제 1차 전투의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이곳은 금산 제1차 전투의 현장이자 의병장 고경명 선생을 기리는 비가 있는 곳입니다. 고경명은 조선 선조 때의 문인입니다.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60세의 나이로 고향에서 의병 6,000명을 모집하여서 이곳 금산 땅에 들어와 외적과 전투를 하게 되니 그것이 바로 제1차 금산 전투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아들 고인우와 의병들은 다 이곳에서 전사를 하게 됩니다. 여지도서에는 그 전쟁을 치룬 것이 와은평이라고 하는 곳인데 재봉 고경명이 임진왜란 때 목숨을 바쳐 싸운 것이다. 군수 여필관이 비석을 세워 기록으로 남겼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고요.
해동 지도에 보면은 고제봉 순절비가 그려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고제봉 순절비는 효정 때 세워졌는데요. 일제강점기 때 705청 수리비와 마찬가지로 일본인들이 박살을 내버렸습니다. 그런데 후손들이 오늘날 이렇게 복원을 시켜놨습니다. 참 못된 일만 골라 했죠. 오늘은 금산의 임진왜란 현장 이곳저곳을 둘러봤는데요. 마음이 참 숙연해지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내일은 그렇지 않습니다. 저기 보이는 진학산에 들어가기 때문이죠. 그 이유는 내일 알려드릴게요. 진학산 내일 봬요. 금산의 아침이 밝았습니다. 오늘 날씨가 굉장히 춥습니다. 어제보다 더 추운 것 같아요. 그래서 모자를 썼습니다. 오늘 저와 함께 들어갈 산은 제 뒤에 보이는 진학산입니다. 높이는 해발 732.3m입니다. 산행 경로는 계삼터, 계삼봉, 물굴봉, 진학산 정상, 관운굴, 진학산 광장에서 마치는 총 6km 3시간이 소요되겠습니다. 주차 주소는 계산터 주차장 치시고 주차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저와 함께 진학산으로 들어가시죠. 주차장에서 동쪽으로 나오면 바로 이정표가 보입니다. 등산로 입구 방향으로 가시면 됩니다. 해가 한참 전에 떴는데 구름에 가려져서 이제야 보이네요. 오늘도 뜨뜻하게 부탁드려요. 이정표가 바로 나왔는데요. 왼쪽으로 진행하면 진학산 정상 가는 길입니다. 그런데 산에 들어가기 전에 여기 계산터를 먼저 보고 가볼게요. 진학산이 바로 보이는 여기는 성곡리 계안마을입니다. 계산터이고요. 10개자의 인삼삼, 즉 인삼이 시작된 곳입니다. 금산이 인삼의 고장이잖아요. 전국 최고인데 그 인삼이 시작된 곳이 바로 여기가 되겠습니다. 여기 집은 이 성곡리에 인삼을 처음 재배한 강처사의 집입니다. 복원을 해놓은 집이고요. 강처사는 진학산 아래 관운굴에서 기도를 드리다가 산신령을 만나서 인삼을 얻게 되어 여기에 재배한 사람입니다. 자세한 이야기는 진학산 올라가서 관운굴에서 이야기해 드릴게요. 계산각이 있는 이 자리는요, 실제로 강처사가 처음으로 인삼을 재배한 곳이라고 합니다. 여기를 시작으로 세계 중요 농업유산 금산 인삼이 시작됐습니다. 대단한 곳입니다. 계산터 간단하게 둘러봤고요. 이제 진학산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계산터에서 나왔고요. 진학산 정상으로 4km 진행하겠습니다. 이정표 지나서는 임도가 계속돼요. 좀 지루할 수 있지만 조금만 참고 가세요. 왼쪽 아래로는 계산터가 훤히 보입니다. 이정표가 또 나왔고요. 도구통바위 1.7km 진행하세요. 이제 본격적인 등산로입니다. 지금 저와 함께 오르고 있는 진학산은요, 백두대간 금남정맥 인대산에서 분기된 산줄기에 속한 산이 되겠습니다. 진학산의 이름은요, 나아갈진의 즐거울락, 즉 즐거움이 크게 일어나는 산이 되겠습니다. 어제 금산의 아픈 역사를 둘러보면서 오늘은 그렇지 않을 거라고 했잖아요. 그 이유가 바로 금방 진학산의 이름에 있습니다. 즐거움이 솟구친다. 오늘은 아픈 거 말고 즐거움만 솟구치는 그런 산행이 되겠습니다. 더 깊이 해석하면 아픈 역사가 이제 끝나고 평화가 도래하여 즐거움이 일어난다. 그런 산을 올라가겠습니다. 시작부터 힘을 솟구치게 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오르막이고요. 이것은 곧 즐거움을 솟구치게 하는 것이죠.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벌써 능선 정상에 올라왔습니다. 쉼터가 마련되어 있어요. 역시 금산 읍내랑 가까이 있으니까 시설이 이렇게 좋습니다. 와, 처음으로 전망이 나왔습니다.
금산 읍내가 시원하게 보입니다. 날씨도 좋아서 저 멀리 산 능선도 잘 보여요. 금산 너머 우뚝 솟은 봉우리는요, 서대산입니다. 금산의 명산이고요. 충청남도에서 가장 높은 산이 되겠습니다. 신중동국 여지성남에 보면 이고그 시에 사방은 막히고 길은 깊고 험하다. 서대산은 북방을 지키고 진학산은 남방을 가리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고요. 동국지도에 보면은 금산 위아래로 서대산과 진학산이 포위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금산은 든든하겠습니다. 이제 능선 따라 포근한 숲길로 들어갑니다. 오랜만에 밟는 소나무 낙엽길인 것 같습니다. 지금껏 눈길만 밟았거든요. 오늘 첫 번째 행선지 계산봉에 도착했습니다. 계산터 위에 있다고 해서 계산봉이고요. 정상석은 없어요. 그러나 누가 이렇게 고맙게도 계산봉을 표시해 놨습니다. 계산봉 해발 395m 찰칵. 반갑습니다. 바로 다음 코스로 진행할게요. 입춘 우수가 지났는데 겨울은 당체 이 산에서 나가질 않고 있습니다. 이렇게 바닥도 얼기까지 했어요. 그래도 겨울이 가면 또 그립고 보고 싶을 겁니다. 이정표가 하나 나오는데요. 다음 코스 물굴봉 가기 전에 도구통 바위를 지나서 가겠습니다. 고도를 높일수록 햇살과 가까워져서 점점 뜨뜻해집니다. 눈은 이렇게 많이 쌓였지만 만지면 거짓말처럼 따뜻해요. 와, 길 옆에 엄청난 것을 보게 되는데요. 와, 제가 맞다면 600m 고지에 있는 느티나무입니다. 세상에. 와, 안아지질 않아요. 3명이서 안아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큽니다. 한 400년 됐을까요? 그 정도 좋게 된 것 같아요. 와, 진기합니다. 보통 느티나무는 마을을 지키는 신목으로 지상에 많이 있는데 이렇게 600m 고지에 오래도록 자라있는 느티나무는 처음인 것 같습니다. 와, 봐도 경이롭습니다. 앞에가 능선 정상인데요. 저쪽에 도구통 바위가 보이는 것 같습니다. 파란 하늘과 함께 도구통 바위가 살짝 보이고요. 이쪽 길로 해서 올라가면 됩니다. 병풍 같은 암벽 뒤로 도구통 바위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와, 바로 눈앞에 도구통 바위가 있는데요. 거대합니다. 밑에서 보면 도구통이 아닌 곡식을 찍는 공이로 보이고요. 조금만 더 올라오시면 비로소 도구통으로 보입니다. 도구통 바위 너머로 봉우리 하나가 보이는데요. 저 봉우리의 이름은 노적봉입니다. 노적이라는 것은 곡식을 쌓아 놓은 노적가리인데요. 이 도구통 바위와 연관이 있죠. 그래서 노적봉 뒤로 보이는 금산 땅이 풍요롭다고 합니다. 도구통 바위를 뒤로 하고 물굴봉으로 가겠습니다. 능선 정상에 오르면 양지 바른 곳에 무덤이 하나 나오고요. 바로 앞에 물굴봉이 보입니다. 300m 정도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약간은 숨이 찬 계단을 올라갔고요. 바로 앞에 거대한 암벽이 있네요. 암벽 끼고 또 오르막길입니다. 힘내 가겠습니다. 계단 따라 계속 올라왔고요. 바로 앞에 물굴봉 정상이 보입니다. 정상에는 예쁜 소나무가 한 그루 있고요. 아쉽게도 정상석은 없고 표지판만 있습니다. 자, 물굴봉 도착했습니다. 해발
735.7m 반갑습니다. 찰칵. 물굴봉 정상 아래에는 굴이 하나 있는데요. 동요대에는 이를 석혈이라고 표기하고 있습니다. 신중동국 여지승남에 보면 정상 동쪽 아래에 굴이 있는데 몇 걸음 들어가면 물소리가 요란하여서 그 깊이를 알 수 없다라고 했고요. 전하는 말로는 용이 산다고 하는데 날이 가물 때에 호랑이 머리를 집어넣으면 용이 나온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호랑이 잡는 게 더 문제겠죠? 물굴봉의 이야기를 여기서 이제 마치고요. 정상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물굴봉 정상에서 진악산 정상이 바로 보이고요. 1.2km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정상으로 진행하는 능선에는 이렇게 바위들이 많아서 전혀 지루하지 않게 해줍니다. 와, 왼쪽에 기가 막힌 장면이 하나 있습니다. 보시죠. 산수화에 나올 법한 명품 소나무입니다. 멋지죠? 작품입니다, 작품. 세월의 풍파를 이겨낸 의연한 모습입니다. 소나무 감상 잘 했고요. 다시 정상으로 가겠습니다. 와, 자꾸 멋진 것만 보여주면 어떡합니까? 멋집니다. 완주의 명산 대둔산입니다. 와, 바위들의 잔치 소리가 여기까지 들리는 듯합니다. 아쉽게도 대둔산은 명산이라서 제가 안 갑니다. 양해해 주세요. 와, 세상에. 진악산이 말 그대로 즐거움을 일으키는 산입니다. 즐거움만 주고 있습니다. 금산 땅이 이제 한눈에 들어옵니다. 마치 어미닭이 알을 품고 있는 모습입니다. 와, 평화롭네요. 날씨 좋고 구름 좋고. 오늘 진악산 참 잘 온 것 같습니다. 그 이름처럼 즐거움이 팍팍 샘처럼 솟구치고 있어요. 오, 이제 진악산의 바위가 하나 둘씩 솟구치기 시작합니다. 칼바위 같은 능선이고요. 양옆은 전망이 시원하게 모두 열려 있습니다. 마음껏 구경하면서 가세요. 와, 엄청난 바위길입니다. 양쪽은 천길만길 낭떠러지예요. 조심조심 잘 밟으면서 오세요. 와, 대단합니다. 와, 안녕하세요. 여기는 진악산이에요. 즐겁습니다. 세상에, 오늘 최고의 산행입니다. 예리한 칼날 능선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와, 이거 보세요. 줄 잡고 가세요. 근데 넘어가면 안 됩니다. 바로 갑니다. 와, 유격이네, 유격. 통과. 하늘과 맞닿은 능선, 드디어 진악산 정상이 바로 코앞에 있습니다. 우측에 전망대가 있고요. 바로 뒤에 정상석이 보입니다. 드디어 진악산 정상에 도착했습니다. 반갑습니다. 진악산 해발 732.3m 찰칵. 반갑습니다. 여기는 금산 진악산입니다. 정상석 뒤로는 전망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와, 막힘이 없네요. 최고입니다. 드론으로 진악산 아래 경관 감상하도록 하겠습니다. 갑니다. 진악산 정상 너머 비단처럼 아름다운 금산입니다. 여기는 제가 있는 진악산 정상입니다. 와, 천길만길 낭떠러지 보세요. 엄청납니다. 서쪽으로는 금남정맥 능선이고요. 멀리 대둔산이 우람하게 펼쳐져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북쪽으로는 관음굴로 가는 능선이고요. 와, 여기도 바위들이 우사처럼 호위하듯 서 있습니다.
진악산의 정상부 능선은 이렇게 바위로만 이루어진 것 같네요. 진악산 너머 금산 땅이 평화롭게 보입니다. 눈으로 화장한 진악산의 바위들이 신비롭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진악산의 능선이 하나의 우람하고 튼튼한 성곽 같습니다. 아래의 검정색 부분은 모두 다 인삼밭입니다. 그래서 금산이 인삼의 고장입니다. 즐거움이 크게 일어나는 산, 진악산이었습니다. 여러분도 즐거우셨나요? 금산 진악산으로 오세요. 즐거움이 콸콸콸 넘칩니다. 이제 진악산과 즐거운 시간 마치고요, 관운굴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악산 정말 즐거웠습니다. 다음에 또 봐요. 안녕히 계십시오. 관운굴로 가겠습니다. 관운굴은 정상에서 북쪽으로 200m 정도 진행하면 나옵니다. 깎아지른 듯한 바위 아래에 관운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조심조심히 오세요. 관운굴은 강처사가 어머니의 병을 낫게 해달라고 기도를 드린 곳인데요. 그 간절함이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험한 곳까지 올라와서 치성을 드렸습니다. 깎아지른 듯한 절벽 아래에 강처사가 기도했던 굴이 나옵니다. 20명은 좋게 들어갈 만한 넓은 굴입니다. 야, 고드름 들었네요. 이곳 진악산 관운굴은 금산 인삼의 발상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강처사가 홀어머니의 병을 낫게 하기 위해 이곳에 와서 기도를 드리던 중 꿈에 산신령이 나타나서 빨간 열매 셋 달린 풀을 찾아 그 뿌리를 달아드리라 했더니 꿈에 깨서 절벽에 가서 그 풀을 찾아서 어머니께 달아드렸더니 어머니의 병이 씻는 듯이 나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빨간 열매 셋을 집 앞에다가 뿌려놨더니 자라서 인삼이 되었다는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1500년 전 강처사의 간절함이 오늘날 세계적인 농업유산 금산 인삼을 만들어냈습니다. 이 진악산은 그야말로 예로부터 모든 이들에게 즐거움을 주는 산이었네요. 이제 진악산의 모든 이야기를 마치고 하산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산행날머리 진악산 광장에 도착했습니다. 오늘 저와 함께한 금산 진악산 산행 어떠셨나요? 즐거움을 일으키고 감동을 일으키고 기쁨을 일으키고 세상의 모든 좋은 것을 일으키는 산이었던 것 같습니다. 산을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건강하시고요. 다음 산에서 만나요. 진악산도 안녕히 계십시오. 호수에서 힐링, 숲에서 힐링. 파랑사다에 같이 갈래? 얼음이 닿아놓고 곰이 눌러 앉아 있습니다. 이 모습 그대로 안방에다가 걸어놓고 싶네요. 멋지네요. 와, 안녕하세요. 여기는 파랑산 정상입니다.